나 젊을 때랑 똑같잖아.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피로연 음악이 뒤섞인 그 화려한 공간에서 그녀만이 홀로 숨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인지 30년 세월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복도를 걸어오는 그 신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수백 번 마주쳐온 자신의 젊은 시절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겹쳐 보였거든요. 30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30년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는 유독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낡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간판에는 수님네 손두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29년 동안 그 자리를 한 번도 비운 적 없는 가게였습니다. 여름이면 콩을 불리다 등이 젖도록 땀을 흘렸고 겨울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두부를 눌렀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바로 박수님 63살이었어요. 수님은 미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때 미인이었습니다. 세월이 눈가에 잔주름을 새기고 볕이 피부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갸름한 턱선과 또렷한 눈매만큼은 세월도 지우지 못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수님 씨 젊었을 때 어땠는지 뻔하다니까요. 지금도 저런데. 수님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두부 한 모를 눌러주고 웃어넘겼습니다. 자신이 예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시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은 5월의 둘째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생 단짝으로 지내온 친구 경숙의 조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원에서 강남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호텔 예식장은 수님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하객들은 하나같이 화사한 차림으로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수님은 구석으로 몸을 숨기듯 걸어갔습니다. 장을 보다 손을 씻고 급하게 차려입은 연한 회색 정장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숙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촬영을 마친 신부가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복도 위를 스치듯 흘렀고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찰나 고개를 든 신부의 얼굴이 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멎었어요. 아니, 심장이 멎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너무 천천히 뛰던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 얼굴이었어요. 25살의 자신이 거울 앞에서 마주치던 바로 그 얼굴. 갸름한 턱선,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입술 왼쪽 아래에 콩알만 한 점. 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 왼쪽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크기,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님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신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다가 뒤에서 사진작가가 부르는 소리에 이내 몸을 돌렸습니다. 수님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젊을 때랑 똑같잖아. 예식이 끝나고 수님은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숙이 뒤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호텔 현관을 나서자마자 5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평소라면 따사롭게 느껴졌을 그 빛이 오늘은 왜 이리 눈을 찌르는지 몰랐어요. 택시 안에서 수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2번 물어보고 나서야 간신히 주소를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신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두 얼굴이 자꾸만 포개어졌어요. 수원 팔달구 시장 골목 앞에서 내린 수님은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은 반나절 장사를 마치고 직원에게 마무리를 맡겨두는 날이었어요. 텅 빈 가게 안에는 두부 삶은 냄새만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주방 한켠 낡은 찬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상자였어요. 수님은 그 상자를 꺼내 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여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어요. 상자 안에는 아기 베네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하얀 천에 직접 손바느질로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베네옷. 한쪽 끝에 서툰 솜씨로 수놓은 이름 2글자가 보였어요. 나리. 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꽃이 지천으로 피던 5월에 태어났다고 그 꽃처럼 환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기억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33년 전 수님의 남편 현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변변치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친구의 빚이 하루아침에 수님 부부의 빚이 됐고 현수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딸 나리를 남겨두고 아무 말도 없이. 수님의 나이 30살이었어요. 나리는 돌이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경기도 의왕시 반지하 단칸방,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던 그 겨울. 나리가 고열로 사흘째 알아 눕던 날 밤, 수님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해열제 한 병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먼 친척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수님아, 부잣집에서 아이를 찾고 있어. 서울 사는 집인데 아이가 없어서. 귀하게 키울 집이야.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번도 더 저었어요. 하지만 품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나리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러다 이 아이가 내 손 안에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님의 저항이 무너졌어요.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아주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나리의 얼굴은 차마 보지 못했어요. 보면 절대로 놓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고개를 돌린 채 손을 걷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다가 수님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수님은 벤의 옷을 가슴에 꼭 품고 주방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예식장에서 본 그 신부가 정말 날이라면 잘 자랐구나.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행복하게. 이틀 후였습니다. 수님이 아침 일찍 두부를 누르고 있는데 가게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수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검정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님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결혼식장 혼주석 맨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던 신부의 어머니였어요. 박수님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수님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님도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갓돌 지난 여자아이를 보내셨죠. 중간에 아주머니를 통해서 수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제 딸이에요. 제가 30년을 키웠어요. 여자의 이름은 최명희, 57살이었습니다. 수님보다 6살 아래였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예식장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명희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탁자 위에 놓였어요. 받아요. 고생하셨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탁드려요. 앞으로 혜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혜린, 나리가 받은 새 이름이었습니다. 수님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식에 간 게 아니에요. 친구 조카 식이라서 간 거예요. 혜린 씨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명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알아요.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앞으로도 그 아이 주변에 나타나시면 안 돼요. 혜린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입양된 건 알지만 왜 보내졌는지 생모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수님은 말없이 명희를 바라봤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 행복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명희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흔들렸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두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수님은 봉투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희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마치 도망치듯이.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도 두부도 시장 소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혜린아, 나리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수님은 명희의 말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말로 지키려고 했어요. 매일 새벽 두부를 누르면서 장사를 끝내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혜린이 살아가는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난 어느 오전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위해 두 부간을 맞추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수님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날 드레스 대신 청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혜린이었어요. 신부였던 그 아이가 모자를 눌러 쓰고 수님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두부 한 모 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님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부를 잘라 봉투에 담았어요. 거스름돈을 건네다가 손끝이 닿을 뻔했지만 최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최대한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나가지 않았어요. 두부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찬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찬장 유리 틈에 꽂아둔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30년 된 흑백 사진. 젊은 수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 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장님. 예. 저 사진에 있는 분. 사장님이세요? 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이에요. 아는 분이고요. 근데요. 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진 속에 있는 아기 있잖아요. 혹시 저 아닌가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시장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 보셨잖아요. 영상에 나왔어요. 제가 입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셨잖아요. 수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혜린이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뭔가 알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왜 자꾸 눈이 가는지. 수님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흐느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여쭤보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장님. 혜린이 찬장에 꽂힌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저라면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분이 사장님이라면요.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려주셔서요. 그 순간 수님의 몸에서 30년 동안 붙들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주방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더 이상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카운터를 넘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 혜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혜린도 울고 있었어요. 저 잘 컸어요. 진짜로요.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혜린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지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딱 한 번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나리야. 수님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혜린이 숨을 삼켰어요. 나리, 내 딸 이름이야. 내가 지어줬어. 5월에 태어나서 꽃처럼 살라고.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텅 빈 가게 안 두부 삶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그 작은 공간에서 30년 만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명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혜린이 며칠째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방을 확인해 보았더니 결국 이곳이었습니다. 혜린아,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명희의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나란히 있으니 더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턱선, 같은 눈매, 같은 입술 왼쪽 아래의 점. 30년이 흘러도 핏줄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 있어? 내가 뭐라고 했니? 명희의 시선이 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엄마. 혜린이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 잠깐만 들어봐. 명희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나 알아. 열이 나면 밤새 손 잡아주셨잖아. 내가 학교에서 울고 들어오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잖아.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새벽에 줄 서서 사다 주셨잖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지킨 거 나 다 알아. 그래서 나 엄마 딸인 거 절대 안 변해. 죽어도 엄마 딸이야. 명희가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혜린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나 오늘 들었어. 이분이 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빚만 남고 나는 고열로 죽어가고 있었대. 해열제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밤새 울었대.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30년을 지킨 것처럼 이분도 나를 사랑해서 손을 놓은 거야. 나를 살리려고.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린의 말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님의 구부러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무거운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특유의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희의 발이 천천히 수님을 향해 움직였어요. 수님 씨.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지수를, 아니, 혜린이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명희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명희가 천천히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이 낳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그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30년을 살 수 있었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두 여자가 처음으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30년 전 얼굴도 모른 채 아이만 주고받아야 했던 두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린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쪽에서 두 엄마를 감쌌어요. 셋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두부 가게 안 5월 햇살이 미닫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원 팔달구 재래시장 골목에는 변한 것이 있었어요. 수님네 손두부 가게 안쪽 찬장에 사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흑백 사진 옆에 컬러 사진 한 장이 나란히 꽂혔어요. 세 여자가 두부 가게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혜린이 남편 준호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명희가 먼저 와서 수님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어느 날부터는 혜린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다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집은 어머니가 둘이에요? 그러게. 혜린 씨 복 터졌다.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5월의 햇살이 시장 골목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는 어느 토요일 오전, 세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걸었고 명희가 옆에서 채소 가게 앞을 기웃거렸어요. 혜린은 두 엄마 사이에서 양쪽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실 거예요? 혜린이 명희에게 물었어요. 나야 뭐든. 수님 씨 두부찌개가 먹고 싶은데. 저 오늘 새벽에 특히 잘 눌렀어요. 수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셋이 웃었어요. 30년 전 슬픔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낳은 엄마, 길러준 엄마, 그리고 두 엄마를 이어준 딸.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5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수님은 30년 동안 손을 놓은 채 살았습니다. 최명희는 30년 동안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마음의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둘 다 엄마였으니까요. 때로는 보내는 것도 지독하게 아픈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30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